절차 형식의 유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관련되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법상의 요건 이외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나 법률 효과에서 발생되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 형식의 하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 판결의 독자적인 사유,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절차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취소 판결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질항행위뿐만 아니라 기소행위에도 절차상 하자가 독립된 취소 사유다 하고 명확하게 독립된 취소 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다시 하자를 보완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국민의 방어권 측면에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인 허용은 행정 쟁송 전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재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의 치유와 재처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판례는 행정쟁소 제기 전까지 보완되어야 하자가 치유된다.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행정절차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사전 절차로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와 그 다음에 처분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이익 처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21조의 사전 통지제도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의견제출 제도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기회를 반드시 의견기회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하고 다만 서면으로 의견 기회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의 경우에는 규정이 있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청회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검토,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문제도는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 진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헌법의 적법 절차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이나 퇴학 처분, 신분과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대리인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본인에 준하여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출석을 저지하거나 불출석시킨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청회는 의견 수렴한 절차인데, 이것도 아주 행정법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규정에 있으면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공청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방식과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이든 거부 처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불이익 또는 거부 처분 모두 거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전 통지, 청문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처분 방식은 모두 거쳐야 됩니다. 문서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어떤 사유로 거부되었는지, 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처분의 근거 법령과 법적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명확성의 정도는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한가 하는 정도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독자적 위법 사유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한편 불복 방법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내용을 문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독자적인 취소 사유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처분 문서는 문서를 아무렇게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와 관련해서 적법한 송달이 되면은 처분을 안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제소기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송달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송달이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달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취소를 더 나가서 무효가 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거는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PP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절차의 하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쭉 평가서 작성과 상경상 협의 내용 반영까지 쭉 이렇게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는가와 관련해서 판례는 부실한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경우에는 독립된 취소 사유, 절차의 하자로 보지만 그러나 부실의 정도가 환경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에 의한 재량 고려 사유, 재량권 일탈 남용의 고려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의 하자가 아니고 절차의 하자인 경우에는 독자적 취소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를 거쳤지만은 협의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